김정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늘 이 전직 대통령이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또 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 말씀이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는지요? 예, 말씀하시죠. 그거에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예. 오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갖다가 지켜보는 거 방법이 없다는 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화기를 조금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뚜렷하게 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좋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없는 소명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님의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직접 좀 여쭤볼 수 있을런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특히 앞으로 이 선거를 놓고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갖다 생각을 할 적에 그동안 우리가 정치를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정치 상황에 참여했고 이러한 정치 상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제가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책임에 펴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최선의 노력의 최종 선택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 말씀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최명길 의원이 탈당해서 김정인 전 대표가 하는 일을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대표님의 대선 출마를 좀 의식하는 듯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오늘 좀 말씀을 밝히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 최명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 용단을 내리셔서 탈당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의논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 탈당 이후에 혹시 최명길 의원과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시긴 하셨는지요? 네, 어저께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누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얘기를 갖다가 해오던 처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나눈 게 없고요. 하여튼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님께 강력하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든가 그런 발언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그런 특별한 권유를 갖다 받아본 적은 없어요. 가까이서 서로 견해가 어느 정도 맞는 그러한 대화를 한 적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명길 의원의 탈당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적인 탈당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죠. 저는 내가 특정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도 없고 또 이건 의원들 각자가 자기네들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추가적 탈당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그냥 막연한 얘기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하고 회담을 가지고 계신데 세 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을 놓고 앞으로 지금 출범할 정부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120석, 나머지도 자유한국당 94석, 또 국민당 38석, 바른당 33석 이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를 갖다가 이어받았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 이런 현안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앞으로 탄생할 정부는 통합적인 그런 체제를 갖춘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정부는 하여튼 180석 의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체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기 당장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우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 통합 정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눈 거예요. 예. 어떤 그 통합 정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 혹시 그런 어떤 방법론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어떤 이 참여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 서로 좀 이해를 하고 공동의 목표가 뭐라는 것이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앞으로 이룩할 것인가는 그러한 간단한 의견 교환을 어저께 했던 거예요. 예.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연대의 고리랄까요? 그것의 상당 부분이 개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예. 그거는 뭐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 다음에 통합정부가 해야 할 제일 첫째 과제가 뭐겠느냐. 지금 흔히 얘기해서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의회에서의 확고한 의석이 확보가 된 이러한 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한 것이 없이 정부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갖다 해보자 하는 뜻이죠. 예. 이를테면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뭐 개헌 시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약을 내걸고 하는 바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통합정부가 그러면 뭐를 지향할 것이냐. 예. 그러면은 뭐 지금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런 핑계로다가 개헌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난 70년 동안 가지고 온 정치 이 구조,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변화를 시켜서 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형성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당연히 뭐 개헌이라는 것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정부가 이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동된 목표가 없이는 그게 다 그 추진 자체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선거에 임해가지고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뭐 자기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를 어떻게 형성하겠다고는 이런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잠깐 의석의 분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는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 뭐 선거를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보다 저희 국가 미래에 대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형성한다는 것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일치된 견해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일치된 견해가 생겨날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합의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좀 마련해보자 하는 얘기죠. 예. 그런 어떤 의견 일치를 위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지금 각 당의 경선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도 연결 지어져서 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통합정부라고 하고 같으면은 결국은 이 통합정부를 만드는 그 과정이 단일화하는 과정과 결부될 수밖에 없죠. 예. 이른바 이 삼지대론도 그렇고 비문연대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시기적으로 뭐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여기서 뭐 흔히들 얘기를 해서 뭐 비문연대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참다운 소위 통합정부를 갖다 만드는 것에다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은 거기에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를테면은, 이런 어떤 단일화 포함 개헌과 관련된 의견 일치 이런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형태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힘의 문제랄까요? 정치 세력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접 선수로 좀 나서서 선수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연대라든가 단일화를 조정하는 역할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룩하는 과정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뜻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다.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 논란도 있고요. 또 국민의당과 이제 국민의당을 중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범보수정당 간의 어떤 연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대에 이제 이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고 중간 단계의 연대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뿌리가 같은 게 바른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탄핵 과정에서 이 탄핵의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지금 놀아져 가지고서 물론 일부 탄핵 찬성 세력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별이 돼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무슨 보수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무슨 합리적인 보수고 하나는 다른 보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논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분리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과 상황과의 다른 이렇게 달리 된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두 당 간에 있어서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 선거가 본선에서 최종적으로 1대1 구도, 양강 구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자 구도가 될 것이냐 일각에서 이제 3자 구도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동호 앵커께서 지금 양당 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양당 구도라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이 이게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정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고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세력이고 그렇게 논하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후보의 결정도 상당히 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3자 구도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글쎄도 제가 보기에는 무슨 빅텐트니 이런 얘기가 하기보다는 무슨 제가 통합 정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범주 내에 같이 포함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이다 이렇게 고정지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면은 어찌됐건 진보 진영에선 대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다 저희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서 지금 보면은 소위 진보 진영, 비진보 진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안철수 지금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진보냐 진보가 아니냐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앞으로의 뭐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격 대선 어떤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에 있어서 김종인 대표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이랄까요? 어떤 행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좀 들을 수 있을런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통합 정부가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이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예. 저희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좀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얘기를 갖다가 해오던 처지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한 얘기는 나눈 게 없고요. 예. 하여튼 뭐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예. 최명길 의원이 대표님께 강력하게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든가 그런 발언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무슨 그런 특별한 권유를 갖다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예. 가까이서 서로 견해가 어느 정도 맞는 그러한 대화를 한 적은 있어도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명길 의원의 탈당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적인 탈당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죠. 뭐 저는 뭐 내가 뭐 특정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도 없고. 예. 또 뭐 이건 의원들 각자가 자기네들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 뭐 추가적 탈당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그냥 막연한 얘기고. 예.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질 않아요. 예,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늘 이 전직 대통령이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또 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 말씀이 여보세요, 잘 특별히 들리시는지요? 예, 말씀하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할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갖다가 지켜보는 거 방법이 없다는 별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화기를 조금 입에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뚜렷하게 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좋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없는 소명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님의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직접 좀 여쭤볼 수 있을런지요? 그동안 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특히 앞으로 이 선거를 놓고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가서 생각을 할 적에 그동안 우리가 정치를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를까 지금까지 정치 상황에 참여했고 이러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하고 회담을 가지고 계신데 세 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을 놓고 앞으로 지금 출범할 정부를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120석 나머지도 뭐 자유한국당 94석, 또 국민당 38석, 바른당 33석 이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를 갖다가 이어받았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 이런 현안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앞으로 탄생할 정부는 통합적인 그런 체제를 갖춘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정부는 하여튼 180석 의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 체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당장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통합 정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거예요. 예. 어떤 그 통합정보의 정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 혹시 그런 어떤 방법론과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었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어떤 참여하는 이 정치 세력들이 서로 좀 이해를 하고 공동의 목표가 뭐라는 것이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앞으로 이룩할 것인가는 그러한 간단한 의견 교환을 어저께 했던 거예요. 예. 아마도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연대의 고리랄까요? 그것의 상당 부분이 개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 다음에 통합정부가 해야 할 제일 첫째 과제가 뭐겠느냐. 지금 흔히 얘기해서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제가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뭐 책임에 펴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는데 예.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최선의 노력의 최종 선택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 말씀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최명길 의원이 탈당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하는 일을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대표님의 대선 출마를 좀 의식하는 듯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오늘 좀 말씀을 밝히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직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우리 최명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 용단을 내리셔서 탈당을 하셨는데, 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잘 의논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예. 탈당 이후에 혹시 최명길 의원과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시긴 하셨는지요? 네, 어저께 뭐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예. 어떤 말씀을 주로 나누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